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 그 이다원의 숙제가 있었잖아. 페이지로 34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 34, 35에서 질문 34페이지, 35페이지 질문 없어? 217번 217번도 이거 적는 거지? 217번 봅시다. 217번. 217번 보면 그 정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어붙이는 뭐 그런 그림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려지는 모든 정사각형이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사각형이랑 직각 이등변 이 삼각형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수열 합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이 그림 하나를 갖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줘도 상관이 없어.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무난해 보이니까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보는 비만 알면 되는 건데 넓이라고 했으니까 길이의 제곱이 공비가 될 거다라는 생각만 해주면 돼.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빗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 말고 다른 변 있잖아. 그 변을 가지고 다시 정사각형이 탄생하는 뭐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정사각형이랑 이 정사각형이 같은 도형이니까 도형 1과 도형 2의 길이비를 먼저 한번 잡아볼 건데 처음에 정사각형의 길이가 2로 시작을 해. 이때 간단하거든? 여러분들 그 삼각비만 잘 알면은 자, 보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요거랑 요거가 1대 루트 2야. 알겠지? 1대 루트 2잖아. 여기 길이가 2래.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도형 1과 도형 2를 비교했을 때 2라는 길이에서 루트 2라는 길이로 바뀌었다라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사각형의 길이비를 한번 나타내보면 2라는 길이가 루트 2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다시 1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1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비율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넓이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1대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공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첫째 항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A1 같은 경우는 2 제곱해가지고 4라고 써주면 되고 공B는 방금 잡았지? 2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등비급수식을 써주면 그게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 4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 값이 8이니까 일단 정사각형을 다 더했더니 8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볼 건데 여기서 다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똑같을 테니까 두 번째로 생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빗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 이등변이 또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이 직각 이등변을 비교를 해볼 건데 길이가 똑같아. 왜냐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였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로 변한 거잖아. 그래서 방금 전에 정사각형 상황과 상황 자체가 똑같아.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그 길이비도 똑같이 2에서 루트 2로 바뀐 거고
따라서 1대 2분의 루트 2라는 길이가 똑같은 거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잡는다고 하면 똑같이 1대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여기가 2였는데 루트 2로 바뀌었으니까 길이가 2대 루트 2 똑같다라는 거야. 첫째 항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건데 첫째 항은 요 길이,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를 제곱해가지고 반 해주면 되잖아. 루트 2 제곱하면 2고 반 하면 1이니까 첫째 항은 1로 잡아주는 거지. 공비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공비급수 식을 그대로 이렇게 써보면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2분의 1로 이렇게 잡은 거니까 이걸 2라고 연산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요거 넓이 다 합친 거랑 요거 넓이를 다 합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 더한 값이 될 테니까 8이랑 2를 더하게 되면 10이니까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도형을 볼 때 네모랑 네모,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이랑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붙어있는 도형이면은 그 한 도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 붙어있는 도형일 때에는 한 도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그 뭐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머리가 엄청 큰 애가 있었어. 걔 별명이 시선강탈자였거든. 단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으면은 얘밖에 안 보여.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이런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키가 좀 무럭무럭하게 자란 거지. 몸이 2배로 커진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는 이 팔도 2배가 되겠지만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2배가 되거든? 그래서 붙어있는 이 도형 자체를 한 세트로 인정을 했을 때 얘를 한 세트로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정사각형은 붙어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 얘가 그대로 줄어든 게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집 같은 모양 있잖아. 이 집 같은 모양이 두 개가 지금 도형이 있는 건데 길이가 어차피 한 변의 길이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2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할 때에도 역시 공비는 똑같이 2분의 1로 이렇게 잡힐 거고 첫째 항만 바뀌는 건데 그 첫째 항을 이 집 같은 도형의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첫째 항을 이렇게 그냥 A1, 5로 바로 잡아가지고 얘로 등비급수식을 써서 5 써주고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좋은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도형 하나가 한 세트로 보이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뭔가 인정을 해도 된다. 이 도형 안에 있는 놈 중에 어떤 걸 택해서 길이비를 관찰을 해도 얘를 택해서 얘랑 관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게 복잡한 도형에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알아뒀으면 좋겠다. 218번 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같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35페이지 지금 없다고 했죠. 넘어가서 36페이지. 37페이지. 229번? 네. 229번 봅시다. (229번)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먼저 볼게. 기억 보면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n은 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무한히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놓여진 일반항을 보니까 로그식으로 되어있지. 로그식으로 되어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소거 상황을 좀 예상을 해야 돼. n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 상태로 관찰을 해서는 소거를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하나씩 나열을 해볼 건데 첫째 항이 2부터 들어가야 되지, 그치? 2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대로 넣지 말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소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n제곱, 요거 n제곱 마이너스 있잖아. 얘를 이렇게 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분모는 n 2개, 그 다음에 분자는 m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m 플러스 1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럼 A2 같은 경우는 n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 2, 그 다음에 2,
2 들어가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써지겠지. 얘가 A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3를 한번 써보면 3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4. 이걸 지금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그가 씌워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그 로그 안에 있는 진수끼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 진수끼리는 곱하기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로그 더하기니까. 그 다음 놈도 곱하기로 그대로 한번 써보면 곱하기 이렇게 써주고 A 네 번째 한까지만 써볼게. A 4 써보면 4,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5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런 게 소거되는 게 보이거든? 자, 일단은 여기는 2, 얘랑 만나서 이게 없어지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3이 여기 있는 3이랑 똑같이 또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있는 3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없어지고 여기 있는 4는 이쪽이랑 또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A2에 있었던 좌측에 놓여졌던 2분의 1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우측에 놓여졌던 얘만 남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SN을 써보면 이와 같다는 거지. SN을 써보면 로그에다가 2분의 1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다가 곱하기 A n번째 항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써지는 게 n이랑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을 테니까 n과 n 플러스 1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주게 되면은 이 수열의 합의 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n을 무한으로 보내주면 여기 있는 값이 1로 가버리잖아.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로그 2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니은 봅시다. 니은 보면은 자, 리미트 an이 0으로 가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로 좀 옮겨서 할게. 니은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급수도 수렴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우리가 개념 시간에 설명을 했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경우에도 케이스가 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으로 가는 힘이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다라고 했는데 an이 0으로 가는 힘이 좀 셀 경우에만 급수가 수렴을 하고 0으로 가는 힘이 좀 약할 때에는 수렴하지 않고 천천히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an이 0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으로 가는 힘이 세다면 수렴할 거고 0으로 가는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천천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니은은 판단 불가라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디귿번 보면은 빼빼빼 해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귿번 여기 있다 할게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2분의 1, 7분의 3. 근데 거기 보면 3n-2분의 n이라고 일반항을 줬잖아. 내가 이거를 시그마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해가지고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건데 그 안에 놓여진 그 수열이 3n-2분의 n 이렇게 된 거잖아. 니은번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시그마 안에 놓여진 3n-2분의 n이라는 요 값이 일단은 0으로 수렴을, 그러니까 0으로 가버려야 이 급수가 수렴을 하냐 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이 안에 놓여진 이 일반항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가지 않고 3분의 1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0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니까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0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발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번도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37페이지에 질문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넘어와 38페이지 241번 또 241번 보자. 얘들아 그 39페이지로 질문 없니? 39페이지로? 자, 241번 보면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 B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1이야. 이 A, B1을 2대 1로 내고 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상등분 해가지고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 지점에서 평행하게 지금 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건데 여기를 P2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를 지금 여기가 C1이었잖아. 여기가 C2인데 C2도 마찬가지로 2대 1 내분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일단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랑 얘는 평행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B2랑 C2를 기준으로 해서 지름으로 해가지고 원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원을 일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잘린 부분 있잖아.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 또 만들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또 이제 S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도형의 넓이 문제에서 방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첫째 항을 잘 잡으면 되고 공비를 잘 잡으면 되는 건데 첫째 항 나중에 잡고 공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 도형 있잖아. 이 도형 자체가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규칙성을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원 반원 만들어가지고 이 넓이를 지금 S2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얘를 2번 도형 처음에 만들었던 얘를 1번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전에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얘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얘 팔이랑 얘 팔, 얘 머리랑 얘 머리 어차피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걸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선택적으로 제일 쉬운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도형에서 이 길이랑 두 번째 도형에서 이 길이가 서로 상응하는 길이지. 이 두 놈의 길이비를 그냥 따져주는 거야. 그게 이 전체 도형의 길이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비를 먼저 잡아보면 지금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요 길이가 3이야. 이렇게 3이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이 있을 텐데 요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3이었는데 여기가 2니까 여기 길이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정삼각형과 이 정삼각형의 길이가 3대 2라서 이 두 세트의 도형의 길이비도 결국 3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길이비를 먼저 한번 써보면 길이비 자체는 3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대 3분의 2 정도로 써주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넓이비를 좀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대 9분의 4다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게 넓이비가 되는 거야. 넓이비. 요걸 잡는 거지 지금. 자 이제 첫째 항 잡아주면 되는데 첫째 항은 요 넓이를 이제 잘 구해주면 돼. 여기 잘 구해주면 되는데 잘 구하려고 얘를 딱 가져올 거거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넓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하나 긋잖아. 여기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접점, 원의 중심에서의 교점이라고 해야지. 교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각이 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 이 각을 알아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또 이 각을 알아야 이 정삼각형의 넓이도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야 둘을 떼서 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 도형에서. 어떻게 알면 되냐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각도가 지금 60도인 상태란 말이야. 60도.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선분과 이 선분 사이의 길이를 재려면 요 길이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요 길이. 근데 요 길이가 지금 1이란 말이야. 빗변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60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그래서 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이 선분과 이 선분 사이의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B2랑 C2를 이은 이 선분을 지금 지름으로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1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야. 여기도 1이야. 이게 지금 된 거지. 1, 1, 여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보면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여기 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도 60도가 되어야 되고 여기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삼각비에 의한 거지. 삼각비에 의한 거. 따라서 이 삼각형 자체가 정삼각형이라는 뜻이니까 요 각도도 역시 60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다 됐습니다. 각도 결정됐으니까. 자, 먼저 여기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뺄게. 이렇게 빼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면 2분의 1에다가 r제곱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될 거고 정삼각형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쓰면 되겠지. 자,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60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꿔주면은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고 정삼각형의 넓이인데 정삼각형이 지금 한 변의 길이도 역시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 1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이 정삼각형의 넓이다. 그래서 얘를 뺀 값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넓이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첫째 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첫째 항 구했고 넓이비 알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등비급수 식을 써주면 정리 살짝 해줄게. 요게 지금 정리 안 할게. 여기 6분의 파이잖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4. 이게 첫째 항. 그 다음에 분 뭐에 써야 되는 게 공비가 지금 9분의 4로 잡혔으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이걸 연산하면 된다. 정리 살짝 해주면 이게 지금 9분의 5잖아. 9분의 5니까 뒤집으면 5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된다. 정리 이제 해주면 되는데 6이랑 4랑 5의 최소 공배수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줄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면 12 써주고 여기 2파이 써주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 루트 4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다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된 거니까 9랑 12 이렇게 지워주면 4 여기 3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주면 분모 곱해주면 20 이렇게 되는 거고 3 여기 튀어나와 있다 생각을 하고 3 연산해줍시다. 3이랑 2파이 곱하면은 6파이 3이랑 4 곱하면은 마이너스 9 루트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있지 정답?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조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어려웠던 구간은 여기가 60도임을 결정하는 거. 거기가 유일하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리. 됐습니다. 나머지 질문 없는 거지? 넘어가가지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2까지 했단 말이야. 4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45페이지 282번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없어? 없는 거야? 없으면은 뒤에 일단 문제풀이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까지 해가지고 유형 3번 봅시다. 문제 283번인데 지금 보면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태에 1 플러스 x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x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약간 좀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무조건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돼. 정석적인 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다.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자. 만약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1 플러스 x에 지수에 놓여진 게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가 지금 x니까 x의 역수 관계로서 x분의 1을 필요로 할 거고 x분의 1을 취소해줘야 되니까 다시 x를 곱해서 일단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될 텐데 얘랑 얘가 만나게 되면 일단 극한값 2가 되겠지, 그치? 2가 되겠지. 그래서 2라고 일단 쓸 거고 남은 식을 보면 x-1분의 1이랑 x가 남아있으니까 일단 x-1분의 1 이렇게 쓰게 될 텐데 x가 실제로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x, 1이 아니다. 미안하다. x다. 저기 x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그럼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가 어디로 가게 돼? 0으로 가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1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이게 지금 정석적인 풀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이 x와 여기는 x분의 1이 항상 역수관계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었지. 물론 여기 플러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대략적으로만 짐작을 한번 해보면 x가 지금 0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밑이 일단 1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x가 0으로 갈 때 지수가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1로 갈 거라고 할 거잖아. 그럼 사실은 이거는 극한값 연산을 해보지 않아도 어차피 어디로 갈 거야? 1로 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x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다시 x까지만 합시다. x 제곱인 거야. x 제곱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지. 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자 일단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밑은 1로 가는 상황이 맞지. 그리고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x제곱분의 1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극한값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x제곱분의 1에서 무한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x지. x가 지금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분모에 x가 두 개나 있지. 그럼 0으로 만드는 게 둘이나 있다는 거니까 얘랑 얘의 힘의 세기를 비교하면 x제곱분의 1이 무한대로 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얘는 어차피 무한으로 발산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해보면 일단은 1 플러스 x 여기 x의 역수에 해당되는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x분의 1을 갖다 대. 원래 거 그대로 만들어내니까 다시 x를 곱해줘. 이러고 나면 얘랑 얘로 극한값을 취하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지. 그럼 남는 값이 x제곱분의 1이랑 여기 x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랑 x제곱분의 1 하나씩 지워버리면 얘는 사실상 x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의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라서 역시 무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을 꼭 할 거.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상황 파악을 꼭 해야 된다. 얘가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내가 문제 풀이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면 이 상황 파악을 할 때에는 힘의 세기를 비교해 볼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1의 무한대승에 극한값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리미트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 1 플러스에 자, ax 이렇게 쓰고 여기를 bx x분의 b 이렇게 씁시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얘기해 줄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지금 몇 차? 여기도 1차. 1차. 그 다음에 이 분모에 놓여진 놈도 몇 차? 1차. 알겠지? 근데 1차긴 1차인데 또 어떤 특징까지 있냐면 둘 다 0,0을 지나. 얘도 0,0, 얘도 0,0. 그러니까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산이 매우 간단해질 수 있어. 증명을 보여줄게. 자, 리미트에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x 0으로 갈 건데 1 플러스 ax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얘 역수 형태니까 ax분의 1이 필요하잖아. 다시 취소해줘야 되니까 다시 ax를 이렇게 해줘. 됐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x분의 b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분의 b 이렇게 써줬다고 합시다. 위식과 아래식은 정확히 똑같은 식이지. 지금 똑같은 식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극한을 먼저 취하게 되면 요 값이 일단 1로 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 x랑 여기 x가 약분되면서 결론적으로 남게 되는 값이 a와 b의 곱이지, 그지?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지수에 써지는 거니까 a랑 b의 곱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이렇게 극한값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개수의 곱을 그대로 2의 지수에다 써버리면 그게 극한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개수라는 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이 x의 개수는 a, x분의 1의 개수는 b 이렇게 된 거지. 두 개수의 곱을 그대로 쓰게 되면 바로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뭐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한번 봐봐. 정석으로 한번 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일반적인 상황인 걸로 문제라고 풀 테니까 283번 문제 봅시다. 자, 리미트는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고 1 플러스 4x 그 다음에 x분의 3 요거 극한값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해볼게.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얘를 활용해야 돼. 얘를 활용하려면 여기랑 여기가 항상 역수관계로 놓여져야 된단 말이야. 그 상황을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일단은 1 플러스 4x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4x의 역수니까 4x분의 1이 필요하지, 그지? 근데 얘를 취소해줘야 되니까 4x를 다시 곱해줘. 그러고 나서 원래 있었던 x분의 3이라는 값도 다시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원래 있었던 요 식과 요 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똑같은 식이야. 자, 그런데 내가 자연상수 2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놨으니까 x0 극한으로 때려버리면 요 값이 일단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남아있는 게 얘잖아. 얘만 0으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되는 건데 여기 x 여기 x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남게 되는 게 12지. 그래서 2의 12승이다 라고 정답이 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풀이로는 애초에 얘 자체가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상수 함수가 없는 1차 함수, 그리고 분모에 놓여진 요 x도 1차 함수 근데 상수 함수가 없는 1차 함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 x의 개수가 플러스 4 x분의 1의 개수가 3이잖아. 그 둘의 곱이 12가 될 거니까 2에다가 두 개수의 곱 3 곱하기 4라고 바로 써서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자. 자, 얘도 일단 정석적으로 먼저 풀이를 한다라고 치면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를 활용해야 되니까, 자, 일단 1-5x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한테 필요한 건 마이너스 5x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5x분의 1이 필요하겠지. 취소해줘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5x를 곱해줄 거고 원래 있었던 x분의 1까지 같이 이렇게 써줘. 이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연상수 E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이 2가 될 거라는 걸 알아. x 0으로 취해주는 걸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해주게 되면 x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가 극한값이 여기 생기겠지.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극한값은 2의 마이너스 5가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얘도 1차 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없고 얘도 1차 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2라고 써주고 이 x의 개수 마이너스 5 x분의 1의 개수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5랑 1 두 개수의 곱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것 역시 극한값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함수인데 상수함이 없는 그런 어떤 항이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얘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실수도 적고 훨씬 문제풀이가 빠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86번 보자. 선생님이 본인이 얘기해놓고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상황 파악 안 했거든? 여기부터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 어, 286번 보면은 얘는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아까는 방금 0으로 가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x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x분의 1이라고 쓸 거고 여기 x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게 앞에 과정이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 유형 4 같은 경우 앞에 있던 유형 3과 문제 풀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 일단 그 풀이가 똑같다라는 걸 먼저 한번 보여줄 거고 도구들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하진 않을게. 상황 파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개수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석적으로 요 역수관계 이용해서 푸는 거 요거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거든. 자, 상황 파악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상황 파악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가 아니지. 286번 적어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기 해가지고 1 플러스 2x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x라는 지수를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지금 된 거지.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쳐가지고 이렇게 x가 씌워져 있으면 사실 그냥 여기에 따로 x, 여기에 따로 x 이렇게 씌워줘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랑 얘를 따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는 x분의 1이 0으로 가지. 그럼 여기는 이 밑 자체가 일단 1로 갈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는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지. 그래서 일단 1 무한대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상황 파악이 되었을 때 일단 극한값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자연상수 E의 정의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연상수 E의 정의를 활용해서 내가 극값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x 무한대로 가면은 2x분의 1 0으로 가면서 밑이 역시 마찬가지로 1로 가지. x 무한대로 가니까 지수가 무한대꼴로 가는 형태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극한값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E의 정의를 활용해서 얘의 극한값을 구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 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상황 파악을 할 때 세 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세 기까지 확인을 해주면 좋다. 봐봐. 자 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거든. 0. 근데 여기 지금 x 무한 때문에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거지. 얘도 지금 무한으로 가버리지. 그럼 이 무한과 0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둘의 힘의 세기가 일단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치? 여기 지금 2x분의 1도 역시 x가 무한대로 가면서 0으로 가버리거든? 얘가 0으로 가는 힘과 얘가 무한대로 가는 힘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선생님이 좀 따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건 확실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세개 파악이 끝났다.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 문제풀이도 관점을 나와서 첫 번째로 일단 정석적으로 풀이를 할게.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이한다는 건 E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놈 그대로 식을 한번 옮겨보면 1 플러스 x분의 1 일단 옮겨주고
얘한테 필요한 게 x인데 그 x가 그대로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대로 얘가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두 번째, 1 플러스 2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한테 필요한 건 2x분의 1의 역수인 2x가 필요하니까 2x 두고 2x분의 1 해가지고 취소시켜주고 다시 원래 있었던 x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일단 첫 번째, 자연상수 2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극한을 먼저 취하게 되면 얘가 일단 2라는 값이 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남아있었던 놈들을 마저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개수비에 의해서 2분의 1로 결정이 되니까 2의 2분의 1승 요게 요 두 번째 놈의 극한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첫 번째 놈의 극한값이 2였고 그 다음이 2의 2분의 1승인데 둘 관계가 곱하기 관계니까 얘랑 얘를 이제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곱해주면 2의 2분의 3승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야. 앞에 거랑 틀려 똑같아. 지금 보면 여기 여러분들 1차 함수인데 상수항 없고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지? 이럴 때에는 얘랑 얘의 똑같이 개수비를 따져주면 돼. 얘랑 얘의 개수비가 1이잖아. 그럼 그대로 2에다가 개수비 따져서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2x분의 1이고 여기는 지금 x니까 얘의 개수는 2분의 1인 거고 얘는 1인 거잖아. 그럼 둘의 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의 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그대로 극한값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2의 2분의 3승 이렇게 써줘도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렇게 하시면 리미트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유형 5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 같거든?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이거 지웁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한 게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자연상수 2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어. 2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2를 밑으로 하는 이 로그를 이제 앞으로는 그냥 lnx라고 쓸 거고 얘를 자연로그라고 부른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ln에다가 이 x 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그것이 1이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볼 극한값이 이제 로그로 넘어가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ln에다가 1 플러스 x에다가 x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얘가 많이 친숙하다 일단 느껴야겠지, 그치? 얘가 친숙하다 이렇게 느껴야 돼. 그리고 극한을 보낼 건데, 자, 리미트 x의 극한을 보낼 건데, 지금 이 형태를 보고 극한을 무한대가 아니라 0으로 보낸다는 생각까지도 스스로 일단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상수 2의 정의에 의해서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라는 놈이 어디로 간다? 2로 가버리지. 2로 가버리지. 얘가 2로 지금 가버리는 거지. 따라서 요 극한값이 1이 된다. 요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형태를 살짝 정리해가지고 관찰을 하거든? 요 상태로 두지는 않고, 이거 여러분들 알지? 만약에 우리가 로그가 있는데 a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x가 요 5가 앞으로 이렇게 곱하기가 될 수 있는 거, 요거 알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x분의 1이 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요 ln에 곱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은 이 식과 똑같다. x분의 1이 곱해진 상태에서 ln에 1 플러스 x다 라고 이렇게 쓰더라도 이 식과 이 식은 정확히 같은 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역시 1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다.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의 x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얘기는 하고 일단 먼저 넘어갈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좀 전에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1에 무한대라는 상황이었잖아. 지금 상황이 싹 바뀌었거든.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얘가 어디로 가지? x 0으로 가면 0으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는 거지. x 0으로 가면 이게 ln 1로 가는 거거든. ln 1이 몇이야? ln 1이 0이잖아. 0. 그러니까 분모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건 인지를 해줘야 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야? 0분의 0 상황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해줘야 된다. 인지를 할 때 그렇게 인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이 살짝 바뀌었다. 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좀 깔고 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0,0을 지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함수 fx가 0,0을 지나? 그러면 f에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지. 당연한 거지. 그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이 fx라는 놈의 0이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미분계수라고 할까? x좌표가 0일 때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미분계수. 자, 다시 fx라는 함수는 0,0을 지나. 그리고 이 fx라는 놈을 0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내가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미분정의를 써야겠지. 미분정의. 그래서 미분정의 이렇게 씁니다. f에 x-f0 델타 y지 델타 y 밑에 델타 x x-0 이렇게 쓰면 되겠지. 미분정의 알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f0가 어차피 뭐라고? 0이고 얘도 0이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요식은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형태가 마치 x분의 fx의 형태로 변하게 되지. 괜찮지? 이건 지금 0,0 상황일 때 지금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리미트 지금 깜빡했는데 앞에 리미트 어떻게 해주면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걸로 인한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고? 뭘 구하려고 지금 한 거라고? f 프라임 제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0이라는 점에서 이 미분계수를 구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이 벌어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1번. 그다음 2번.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이야기를 할게. 다시 어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이야기를 할게. 간단하게 1차 함수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fx와 gx가 역함수 관계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야? y는 x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돼. 자, 요렇게 1차 함수가 지나가는 거야. 얘가 fx라고 합시다. fx. 그럼 얘의 역함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렇게 지나가겠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를 그럼 gx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fx 미분 gx 미분에도 1차 함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겠지. 그래서 내가 기울기를 요 fx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다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fx라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야. 문제. 여기 있는 요 gx의 기울기는 몇일까? 이렇게 된 거지. fx 본함수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의 역함수,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역함수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x와 y의 입장을 서로 바꾸는 거지. 입장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를 구할 때 델타 x 해가지고 델타 y 이렇게 구하지. 근데 이거는 평균 기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순간 기울기도 그렇게 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원래 함수 구할 때의 기울기였다라고 치면 얘의 역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x랑 y의 입장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여기가 사실 델타 y고 여기가 델타 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역함수잖아. 얘가 x 변할 때 y를 따졌으면 사실 얘는 어떻게 따지게 된다고? y 변할 때 x 따지는 걸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두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가 될 거라서 fx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쉽게 지금 1차 함수로 관찰을 한 거거든.
좀 확장시켜가지고 일반적인 함수에서의 순간 기울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fx랑 gx를 똑같이 이제 그릴 건데, 자, 여기를 똑같이 일단 y는 x라는 기준적인 어떤 대칭선으로 잡읍시다.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얘를 f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그럼 gx는 요거의 이제 대칭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고 합시다. 얘를 gx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금 섬세해지긴 하거든. 근데 아직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점 있잖아, 이 점. 이 점의 대칭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대칭점이 무슨 말인지 알지? y는 x에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딱 만나는 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도 있을 거지. 그러면 이 점의 순간 기울기와 이 점의 순간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이런 건 아니야? 쌤, 그럼 여기 순간 기울기랑 여기 순간 기울기는요? 그건 관계가 없어. 그건 관계가 없고 이 점의 대칭이 되는 이 점. 그 점 길이는 순간 기울기마저도 역수 관계가 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해. 이거 하나로 뒤에 있는 이해가 완전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둘 중 하나 결정이 되거든? 일단 이 1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hx라는 함수를 ln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알겠지? 자, 그림 그려볼 거거든? 일단 여러분들 ln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하필이면 나오는 이유는 있겠지. 그게 왜 그런 게 있어 지금? 이걸 하니까 얘를 그려보면 x에다 여러분들 0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0,0이 나오지? 그지? 0 넣으면 0 나오잖아. 요 hx라는 요 함수는 0,0을 지나.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있었던 lnx라는 요 함수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에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 로그 함수가 lnx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 이리로 땡긴 거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겠지. 괜찮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 게 얘가 지금 ln x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hx라는 함수가 0,0을 지나기 때문에 f0를 넣으면 제로지. 그치? 따라서 내가 이 함수의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려면 다시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서 미분정의를 쓰게 되면 이딴 식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쓰면 돼? x분의 fx꼴로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요 hx라는 놈 있잖아. 요 hx라는 놈의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그냥 식을 어떻게 쓰면 된다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서 그냥 x분의 어떻게? x분의 hx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지금. 어차피 0,0이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0이라는 지점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순간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깜빡 속았지 하고 나서 여기는 hx를 다시 원래 모양으로 그대로 돌려 넣으면 ln x 플러스 1 그리고 x 이렇게 정리가 되지. 얘랑 얘 같은 함수지. hx를 저렇게 세팅을 지금 했으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배운 거야 저기서. 얘가 뭐가 된다고 배운 거야? 얘가 뭐가 된다고 배운 거야? 1이 된다고 지금 배운 거잖아. 1이 된다고 배운 거잖아. 그러니 ln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 있잖아. 이 함수의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왜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담고 있는 게 그거라고. ln 1 플러스 x라는 요 로그 함수 있지? 이 로그 함수의 1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 순간 기울기가 일단 y는 x가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얘랑 똑같겠지? 얘가 얘의 순간 기울기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칸이 없거든? 칸이 없는데 일단 얘를 지울게. 얘를 지우고. 그럼 여러분들 ln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역함수. ln x 플러스 1의 역함수. 일단 여러분들 지금 처음 개념 배우는 단계니까 좀 막 익숙치가 않잖아. ln x 플러스 1은 지금 밑이 몇인 거라고? 2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얘의 역함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를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바꿀 때 역함수로 바꾸더라도 밑이 변해 안 변해? 밑은 안 변하지. 그렇지 않아? 에이, 3x라고 되어 있어. 얘 역함수가 어떻게 돼? 로그? 이렇게 되잖아. 밑은 안 변하잖아.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에도. 그러니 요 놈의 역함수는 일단 밑이 뭐일 거야? 2겠지. 얘의 밑이 2니까 요 지수함수도 밑이 일단 2로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돼. 자, 원래 함수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였다.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x랑 y 입장을 바꿔 해서 로그 2의 y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써가지고 이걸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가 이리로 가. 그럼 2의 x승이잖아.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2의 x승 빼기 1이 되겠지. 맞지? 역함수. 그래서 ln x 플러스 1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놈 있잖아요. 요놈. 선생님, 여러분 한 번만 선생님이 이거 역함수 만드는 거 한번 시도만 한번 해볼게. 얘 있지, ln x 플러스 1. 얘가 원래 ln x에서 x 방향을 얼마만큼 간 거라고?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평행이동이 어떻게 돼야 돼? x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가면 되는 거 아니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갔으니까 얘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외워. lnx의 역함수는 누가 되는 거야? 그냥 2의 x야 일단. 알겠지? 로그 3의 x의 역함수가 3의 x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lnx의 역함수는 2x야. 2x의 역함수는 lnx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 lnx의 역함수를 만들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지. 그럼 얘랑 똑같이 가는 거니까. 됐지? 해서 얘가 얘의 역함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 그거를 여기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쉽지? ln x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대칭 이동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얘가 2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ln x 플러스 1과 2의 x 마이너스 1의 서로 대칭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겠지. 요 점의 대칭점은 여기겠지. 그럼 요 점의 대칭점은 요 점이지. 이해했지? 그러면 원래 ln x 플러스 1, 요 hx라는 요 함수가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길이가 몇이었어? 1이었지. 그럼 얘의 역함수는 이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얘의 뭐가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되잖아. 1의 역수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함수도 역시 이 지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몇이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다 왔다. 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x를 2의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얘기할게. 결론은 나왔어. g'0가 몇이라고? 0에서의 순기가 1이 된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 이미 나왔어. 그 상태에서 방금 했던 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어차피 2x-1도 몇 콤마 몇을 지나? 0,0을 지나지. 그래서 미분정의를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gx라고 그냥 미분정의를 써도 되지. 근데 요 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지금. 알아버렸다는 거지. 여기는 gx를 다시 그대로 옮겨버리면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지? 요게 1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 42페이지에 3-2 무리수 2와 자연인구에 보면은 2번 항목에 보면 있는 거지, 그치? 보이죠 여러분들?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너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 이게 1입니다. 근데 이게 1인 게 너무 당연하다고. 왜냐면 2의 x-1이라는 이 그래프의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순기는 얘의 0이라는 지점의 순기의 역수인데 얘가 0이선의 순기가 1이니까 얘도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 무조건. 그래서 x 분의 2x 마이너스 1도 역시 1이 된다. 이거를 완벽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해했으면 좋겠어.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를 좀 지워서 정리를 할게.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공부해버렸는데 어떤 걸 공부를 해버렸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라는 놈을 (0이라는) 지점에서의 순간기울기를 구하겠다는 말과 똑같거든? 그게 1이라는 거야. 알겠지? 2에 x-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0이라는 지점에서 순간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게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이 두 개를 지금 배운 겁니다. 두 개를 배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미분 계수랑 연관이 돼버렸지. 만약에 미분 계수를 연관을 안 시키고 그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 상황 파악 한번 해보자. 얘 지금 어디로 간다고? 분모가 0으로 간다고? 얘 0으로 가면 얘가 ln 1로 간다고. ln 1은 뭐라고? 얘는 0분의 0꼴이다라고 이해를 꼭 해야 돼. 얘도 한번 보자. 분모 어차피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얘 요 지수가 여러분들 0이 되면 얘가 뭐가 돼? 1이 되니까 1 빼기 1이지.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 0분의 0 상황으로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 x 이렇게 되어 있고 2에 x제곱 되어 있고 빼기 1 되어 있는 거야. 이러면 얘 자체를 우리가 미분정의로 볼 수가 없어.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이거랑 이걸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x제곱으로 이렇게 맞춰줘서 봐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얘가 여기 x만 곱한 거다. 이게 x 얘가 1이 된다고. 얘가 1이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거랑 요거 맞춰야 된다. 요거랑 요거 맞춰야 된다. 알겠지?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되는 이유를 다시 우리 수투를 잘 배웠으니까 여러분 잘 배웠잖아. 수투를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2의 x-1이라는 함수를 gx로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g0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거든. 이렇게 밑에다 놓을 때 여기 지금 델타 y니까 밑에다가 x-0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미분 정의를 만들 때 요 함수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를 x제곱으로 바꿔버렸어. 그럼 밑에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x제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 원리랑 같은 원리야. 그 원리랑도 같은 원리야. 됐지.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잠깐 쉬자. 봐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여러분들 그 ln이 아니야. 로그 a의 1 플러스 x 그 다음에 x 이렇게 된 거야. ln이 아니야. 밑이 e가 아닌 다른 a라고 가정을 한번 할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밑변환이라고 하지. 밑변환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밑을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쪼개는 게 자유롭지. 자유로운 거 알지? 그럼 내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1을 놔도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이것도 상관없지. 자기 마음이지. 밑에 아무거나 없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식을 써보면 편의상 x분의 1을 바깥으로 일단 빼놓을게. 나중에 합칠게. 얘를 이렇게 쪼개보면 ln 1 플러스 x ln a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지? 요거 ln a 요거 ln 1 플러스 x. 그럼 우리의 지금 극한 미분계수 0에서의 순간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뭘 의미해? ln
플러스 x의 0에서의 승기를 얘기하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ln a분의 1이 되더라. 알겠지? 로그 a, 여기 밑이 a로 바뀐 거야. 그러면 ln a만 떨어진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 밑변환에 의해서 ln a가 밑으로 분리된 거지. 밑변환에 의해서 ln a가 분리된 거야. 리미트 마지막에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2의 x가 아니라 a의 x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봐봐,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보자. 예측을 해보자. 여러분들 밑이 2에서 a로 바뀌긴 했지만 얘는 여전히 어딜 지나? 여전히 0,0을 지나가는 수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로그 a의 1 플러스 x의 0이라는 지점에서 숨기지. 근데 걔가 뭐가 됐대? ln a분의 1이 됐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얘의 역함수가 누구야? 이 ln a 1 플러스 x의 역함수가 누구야? 얘가 그 역함수지. 얘가 역함수지. 얘의 역함수가 얘야. 근데 얘도 어딜 지나? 얘도 당연히. 얘가 역함량을 지나. 얘도 역함량을 지나지. 역함량. 그럼 얘의 0에서의 승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웠지만 이 지점이 정확히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대칭 지점이잖아. 근데 얘의 여기서의 승기가 ln a분의 1이래. 그럼 얘의 여기서의 승기는 얘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ln a.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를 하면 그냥 얘는 얘 역수야.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려도 된다는 거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지. a의 x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얘를 활용하고 싶거든. 밑을 지금 뭘로 바꿔버려야 돼? 2로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2라고 일단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ln a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랑 같아? 얘가 a랑 같은 거지. 그치? 2의 ln a 하면 a랑 같은 거지? 다시 a에 2의 로그 2의 a 이렇게 하면 여기 a지. 그치? 그러니까 2의 ln a는 a잖아. 그럼 얘 겉에다 뭐만 씌우면 돼? x만 씌우면 얘가 ax지? 이렇게 하고 간다. 그럼 a에 2의 ln a에다가 x를 곱한 거고 거기에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x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방금 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얘랑 얘를 맞춰야 된다고 했지. 둘이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게 ln ax지. 밑에 필요한 게 누구야? 얘도 ln ax가 필요하겠지. 근데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ln a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않겠어? 됐지?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가 1로 간다고. 1로. 얘가 1로 간다고. 맞는 게 누구야? ln a. 그래서 ln a.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항상 결론만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ln 플러스 x, 2의 x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밑이 바뀌어서 로그 a의 1 플러스 x, 그리고 a의 x승 마이너스 1. 요 놈들의 0에서의 순기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극한 형태를 배웠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강조할 것들이 더 있거든. 네,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